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이 뭘 하는 건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1월 초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던 식자재 그 금액에서 1월 달에 총 우리가 구매한 그 지출한 금액을 더해요. 그렇죠? 왜냐면 지출을 했으면은 그만큼 식자재가 우리 주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해요. 그 다음에 빼기 2월 초에 한 인벤토리, 2월 초에 남아있는 거를 그 양에서 빼면 그게 1월 동안 나간 소비된 식자재 금액일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나누기 음식 매출, 그러면 분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 초에 우리가 우리 주방에 500만 원어치 식자재가 있었어요. 200만 원어치를 더 구매했어. 그 달에 200만 원을 더 구매하면 700만 원이 됐죠. 근데 2월 초에 계산을 해보니까 300만 원이 남아있어. 그러면은 700만 원 마이너스, 그러니까 400만 원, 400만 원을 그 1월 달에 쓴 거예요. 그리고 400만 원인데 매출이 만약에 2천만 원이 나왔다. 그 1월 달에. 그럼 400만 원 나누기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퍼센테이지 계산하면 20%잖아요. 그러면 그 1월 달에 actual food cost는 20%인 거죠. 자, 이것까지 구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그 둘을 theoretical과 그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actual cost와. 그럼 당연히 이게 장사를 하면 무조건 그냥 100% 무조건 이게 달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릴 거고, 식당 운영에 무조건 제일 필수적인 것을 알려드릴 건데, 제일 필수적인 건데 거의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제 경험상. 큰 기업들로 가면 무조건 다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어느 식당을 가든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거지만 소규모 자영업 식당으로 가면 갈수록 안 하게 되는 게 현실이고, 실제로 사장님들의 말을 많이 들어보면 야, 쟤네는 회사가 크고 대기업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조금 해서 못해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장님들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고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은, 이거 제가 영상 그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가져가는 순수익의 거의 2배도 넘게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이미 버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 해보면 바로 답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원가 계산이에요. 근데 그냥 TV에서 보거나 유튜브에 나와 있는 원가 계산 정보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으실 거예요.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테지만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사실 그것만 해도 충분하진 않거든요. 그냥 뭐 사실 쉽잖아요. 이런 레시피 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뭐 재료 들어간지 몇 킬로 뭐 몇 그램 들어간지 해서 가격 여기다 측정해놓고 다 더하고 그럼 뭐 파스타 팔면 파스타 한 그릇에 뭐 2,350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 뭐 얼마에 팔아야 되고 그런 거 계산 안 2,350원까지는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뒤에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거 제가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뭘 해야 하고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영어권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레스토랑 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푸드 코스팅 매뉴얼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딜 가나 일정 수준 규모가 되는 레스토랑에 가면 이거를 다 하고 있고, 셰프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알아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당 사장님들이 아니시더라도 만약에 셰프님이시거나 요리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추가적으로 이 지식은 장착해 두시면 전 세계 어딜 가나 일을 하든지 수월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원가 계산을 왜 할까요? 원가 계산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팔고 있는 제품이 얼마에 나가는지,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그 금액을 정확하게 추적을 하기 위해서죠. 자, 다른 비즈니스랑 비교해서 왜 외식업이 이 원가 계산이 더더욱 중요하냐면요. 음식은 일단 공급처에서 재료들을 다 공급을 받죠. 그리고 재료들을 손질하면서 그 중간에서 버려지는 것들도 있고 나가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직원들 밥 먹는 것도 있고 뭐 재료가 상해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것도 있고, 심지어 거기서 조리가 들어가잖아요. 조리가 들어가면 무게와 형태가 바뀌죠. 그러면 커스팅이 또 달라져요. 그 상태에서 음식을 팔죠. 그래서 이 커스트 계산이 처음 우리가 들여온 가격, 그리고 계산해서 이론적으로 나온 가격과 실제로 계산되는 이 원가 가격이 갭이 너무 클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클 수가 있어요. 사장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다 계산해봤는데 50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500원이라고 생각하고 1,000원에 팔았는데 장사 다 끝내고 계산 다 때려보니까 갑자기 900원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허다해요. 엄청 많아요. 음식은 이게 제일 심해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서 음식이 오히려 이런 커스트 계산을 더 정확하게 해야 되고 훨씬 더 심각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500원에 이거를 계산을 했는데 1,000원에 팔아서 500원의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계산해보니까 900원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원밖에 못 가져가. 근데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장사를 계속해. 그러면은 나는 매달 400원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과정이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무조건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식당에서 원가 계산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단계만 나뉘어요. 되게 어려워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좋은데, 이거 제가 실제로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거 총 10단계거든요. 아마 처음부터 이거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많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계속 영상 제가 팟캐스트도 올라가니까 저희 애플 팟캐스트에서 키셔가지고 퇴근하실 때 출근하실 때 그냥 계속 듣고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자, 10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원가 계산은. 자, 첫 번째 프라이싱 리스트예요. 이게 한국어로 아마 단가표일 거예요. 그 프라이싱 리스트가 정확히 그냥 쉽게 말하면 식당에 가지고 있는 모든 식자재와 물건의 가격표예요. 단가표 맞나? 가격표? 아마 맞을 거예요. 이 표를 정리하는 방법은 다 회사마다 다르고 다 개인 뭐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되지만 뭐 제가 이 템플릿도 첨부해서 드릴게요.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써놓고 그 옆에 브랜드가 있다면 브랜드가 어디 건지, 그리고 한 팩에 5,000원이다. 그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팩 1 사이즈 312g 5,000원 이렇게 쓰는 거고. 근데 만약에 주문을 했는데 그 낱개로 안 오고 막 이렇게 벌크로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오렌지 주스를 샀는데 뭐 오렌지 주스가 355ml짜리 병에 들은 게 12개로 묶여서 와요. 근데 그게 뭐 2만 원이에요. 그러면 팩 of 12, 12팩 그래서 사이즈는 355ml짜리. 그럼 355ml짜리 병이 12개가 들어있다는 거고 그게 2만 원이다 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페이지마다 맨 위에 보면 서플라이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건 공급처를 말하는 거고, 그 공급처를 받는 공급처를 그냥 그대로 적어서 거기 이메일, 그리고 거기 담당자, 핸드폰 번호, 그리고 여기 뭐 배달이 매일매일 안 오고 배달이 뭐 5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온다. 그럼 그것도 적어놓고, 만약에 최소 구매 금액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적어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싹 다. 그리고 만약에 서플라이어가 5군데 이상이다. 그러면 종이를 5개, 5장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싹 정리를 해놓는 게 프라이싱 리스트예요.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 그 매장에 있는 모든 물건, 식자재의 가격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레시피겠죠. 레시피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템플릿이 굉장히 많아요. 포맷도 굉장히 많고, 사실 이것도 그냥 보기 편하게끔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까르보나라 파스타다. 그럼 그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몇 그램이 정확히 몇 그램이 들어가는지, 몇 미리가 들어가는지 그런 양을 다 써놓는 거죠. 조리 과정까지 다 써놓고. 그게 말 그대로 레시피예요. 제가 지금 가진 제가 공유하고 있는 이 템플릿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쓰는 템플릿이랑 살짝 다르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쓰는 템플릿을 제가 봤는데 일단 사진이 왼쪽 상단에 굉장히 크게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재료가 들어가는 항목이 한 6칸 정도밖에 없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지금 대중적으로 찾아본 템플릿에는 그렇게 돼 있었고, 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 뭐냐면 꽤 많은 메뉴들이 재료가 단순히 6가지 뭐 10가지 정도에서 멈추진 않아요. 어떤 재료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 그 재료 하나 자체가 또 조리되는 재료일 때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은 그 재료만 또 따로 레시피 한 장을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로 봐야 돼요. 번거로워요. 실제로 실무로 들어가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실무에서 담당 셰프로 일을 할 때 저는 무조건 이 수평 라인이 무조건 제일 많게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재료들을 쓸 수 있게끔 쭉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게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런 사진 같은 거는 정말 최소화해서 그냥 밑에 아무 데나 붙여놓을 수 있게끔 제일 효율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재료 이름, 들어가는 양, 이게 U/M은 이제 유닛이에요. 키로인지 그람인지 밀인지 아운즈인지 뭐 티스푼인지 이런 거를 적는 거고, 이제 그 오른쪽에 쭉 조리 방식 혹은 뭐 메모해놔야 될 것들, 인스트럭션 같은 것들을 적게 돼 있고, 같은 포맷이지만 옆에 이제 레시피 커스트, 사장님만 볼 수 있게 되는 레시피 커스트를 적는 항목도 있는 템플릿도 따로 있고, 맨 밑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시 커스트랑 메뉴 프라이스, 푸드 커스트 퍼센테이지까지 제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프라이싱 리스트가 있으면 그 다음에 레시피를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 스텝이 프라이싱 리스트에 들어가는 가격과 만든 레시피를 기반으로 그 레시피의 가격을 파악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는 장사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조금 아실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도 나는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고. 자, 레시피 커스트까지 구했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자, 그 다음 PMIX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영어로 Product Mix의 줄임말이에요. PMIX. 어렵게 들리겠지만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사를 하고 나서 팔린 모든 항목을 숫자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가 예를 들면 10가지잖아요. 그러면 뭐 까르보나라 있고 뭐 아란치니 있고 뭐 무슨 파스타 있고 스테이크 있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 한 달 동안 뭐 까르보나라 몇 그릇을 팔았고, 아란치니 몇 그릇을 팔았고, 스테이크 몇 접시를 팔았고, 뇨끼를 몇 그릇 팔았고, 이게 다 데이터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포스기에 찍히니까. 그럼 이제 그 숫자를 기반으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식자재 원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레시피 커스트가 다 있고, 까르보나라가 얼마짜리인지, 아란치니가 얼마짜리인지, 스테이크가 얼마인지 그게 다 여기 금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 몇 접시 팔았는지 그 접시 수만 있으면 그거 바로 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까르보나라 20접시, 뭐 스테이크 10접시, 아란치니 50접시, 뭐 뇨끼 10접시 이렇게 팔았어요. 그럼 그거 그냥 원가 곱하기 20 곱하기 10 곱하기 50 이렇게 하면은 쭉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번 한 달 동안 쓴 이론적인, 그러니까 계산상 써야 하는 원가예요. 그걸 우리가 theoretical
theoretical cost라 그래요. theoretical, 이론적인 원가. 자, 그 다음에 이론적인 원가 theoretical cost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인벤토리를 해야 됩니다. 인벤토리라는 거는 가게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꺼내서 무게를 재는 거죠. 매장 안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꺼내서 무게를 재면 뭘 구할 수 있냐면 우리 아까 전에 첫 번째로 한 프라이싱 리스트 있잖아요. 그럼 가게 안에 있는 보유한 식자재의 금액, 밸류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가게에 얼마 어치의 식자재가 보관되어 있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인벤토리예요. 식자재의 값어치, 그 토탈 밸류가 계산이 되겠죠. 내가 지금 인벤토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자, 그거를 언제 하냐? 내가 한 달에 한 번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그냥 주기적으로 1월 초에 하고 2월 초에 하고 3월 초에 하고 4월 초에 하고 이렇게 쭉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달 동안 매달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왜 하냐 하면 실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요. 내가 실제로 장사를 하면서 판 원가, actual cost라 그래요, 영어로. 아까 theoretical cost를 구했고 이제 인벤토리를 하고 나면 지금 가게에 있는 모든 식자재의 값어치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실제로 판 actual cost를 구하는 거예요. 그 actual cost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 이제 받아 적으세요. 자, opening inventory 플러스 purchase라 그래요, 영어로 purchase. 그 한 달 동안 내가 지출한 식자재에 지출한 비용, opening inventory plus purchase, 그 한 달 동안 내가 지출한 식자재 지출한 금액 마이너스 closing inventory, 그 다음 이걸 전체를 divided by the food sale, 음식 매출. 자, opening inventory는 뭐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1월 초에 인벤토리 하고 2월 초에 인벤토리 한다. 자, 우리가 지금 1월 달 거를 계산한다고 하면 1월 초에 한 인벤토리가 opening inventory예요. 2월 초에 한 인벤토리가 closing inventory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1월 달의 cost, actual food cost를 구하려면 1월 초 인벤토리를 할 때 그 구한 금액이 opening inventory 플러스 그 1월 달에 지출한 식자재에 지출한 비용 플러스 purchase 마이너스 closing inventory가 2월 초에 계산한 인벤토리가 closing inventory죠. 그 계산을 해서 전체를 1월 달에 판 음식 매출로 나누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이 뭘 하는 건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1월 초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던 식자재 그 금액에서 1월 달에 총 우리가 구매한 그 지출한 금액을 더해요. 그렇죠? 왜냐면 지출을 했으면은 그만큼 식자재가 우리 주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해요. 그 다음에 빼기 2월 초에 한 인벤토리, 2월 초에 남아있는 거를 그 양에서 빼면 그게 1월 동안 나간 소비된 식자재 금액일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나누기 음식 매출, 그러면 분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 초에 우리가 우리 주방에 500만 원어치 식자재가 있었어요. 200만 원어치를 더 구매했어요. 그 달에 200만 원을 더 구매하면 700만 원이 됐죠. 근데 2월 초에 계산을 해보니까 300만 원이 남아있어. 그러면은 700만 원 마이너스 하니까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을 그 1월 달에 쓴 거예요. 그리고 400만 원인데 매출이 만약에 2천만 원이 나왔다. 그 1월 달에. 그럼 400만 원 나누기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퍼센테이지 계산하면 20%잖아요. 그러면 그 1월 달에 actual food cost는 20%인 거죠. 자, 이것까지 구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그 둘을 theoretical과 그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actual cost와. 그럼 당연히 이게 장사를 하다 보면 무조건 그냥 100% 무조건 이게 달라요. 내가 처음에 계산한 레시피 코스트에서 우리가 판매한 양을 곱해서 그냥 이론적으로 나온 그 원가와 실제로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벤토리 다 해가면서 계산한 actual cost는 무조건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음식을 버리기도 하고 상해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손질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웨이스트가 더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직원들 밥도 주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사실 코스트에서 나가는 거죠. 아니면 손님이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그 음식을 다시 바꿔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그냥 그 장사를 하면서 계속 쌓이다 보면 그 actual cost는 우리가 계산한 theoretical cost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높게 나오면 정상이에요. 근데 이 갭이 얼마나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이냐 아니면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인벤토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한 뭐 2, 3% 차이는 좀 이렇게 괜찮은 차이인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딱 계산해보니까 갑자기 뭐 10% 차이가 났어요. 그럼 8%가 갑자기 순삭된 거잖아요. 그거 계산해보면은 꽤 돈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반대로 액추얼이 theoretical보다 낮아. 그러면은 그 말은 즉슨 사장님이 기획한 레시피에서 뭔가 더 안 주는 거죠. 제대로 안 주는 거죠. 500g 정량이라고 해놨는데 뭐 300g을 준다거나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theoretical보다 액추얼이 더 낮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스텝이 그 비교를 해서 나온 차이를 조사를 하고 그 차이를 계속 줄이는 노력을 하는 거죠. 영어로 dissecting the differenc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 전체 프로세스를 제대로 매달 혹은 2주에 한 번씩 이거를 계속 하시면 사장님이 돈이 어디로 버려지고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게 되고 들통이 나게 돼요. 이거를 하게 되면 진짜 정말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리고 있는지. 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장사를 좀 어느 정도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제대로 하고 계신 분 저는 조그만 식당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심지어 프랜차이즈 같은데 좀 큰 그런 가맹점 내서 하시는 분들도 이거 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이거 꼭 하세요. 돈이 진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레기통, 변기통으로 갖다 버리고 있었구나를 한번 진짜 제대로 느끼시는 날이 올 거예요. 이거 제대로 한번 하시다 보면. 근데 이건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두세 달을 하셔야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저런 큰 회사들, 호텔, 뭐 이런 큰 레스토랑 이런 데서 이런 매뉴얼을 그대로 실행하는 데는요, 그분들이 기업이 엄청나게 크고 회사가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했고 돈이 어디로 버려지고 있는지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트래킹을 할 수 있어서 회사가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거지,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뭐 셰프로 일을 안 했고 이런 것들을 아예 몰랐으면 제가 얘기도 안 하겠지만 저도 이런 거를 꽤 오래 했었고, 저희가 심지어 2주마다 했어요. 저는 이거를 되게 엄청 뭐 많은 프로세스고 되게 어려운 거라고 보이시겠지만 이것도 그냥 결국에 자주 하다 보면 그냥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이거 뭐 영상 관련해서 따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확인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를 영상 한 번만 보고 이해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보시고 팟캐스트도 있으니까 열심히 들으시면서 이게 어떤 개념으로 실제 원가와 이론적인 원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 개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셔서 돈 그만 버리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꼭 성공하는 비즈니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